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마침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 9월에도 편입이 될 것으로 유력을 했었다가 불발이 되면서 적잖은 충격을 안겼었는데요. 이번에는 12월 21일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진 소식이어서 시간외에서 1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 다시 바라봐야 될까? 이런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 최근 리콜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횡보를 보이고 있고 또 기사 보니까 테슬라, GM,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포드까지 배터리 자체 생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요. 네. 배터리 3사 긴장 바짝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담겨 있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테슬라가 S&P 500 편입됐는데 뭐가 바뀌나요? 좋다. 그냥 좋다. 네. 네, S&P 500 와 멋있는 데 들어가니까 그냥 좋다. 이게 다죠. 네, 그거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패시브와 함께 좀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그런 쪽인데 패시브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은 하겠죠. 비싸다라는 네. 부분들 이거는 생각할 텐데 일단 단기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국내 관련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재 관련된 얘기들 네. 솔직히 불안 심리는 커질 수 있는데 솔직히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 더 불안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날 확률이 연간 높다? 20만 건 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알려지지는 않고 있죠. 그냥 네.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 관련돼서 한 5건, 6건 화재 나면은 어우,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게 신기술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커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관련된 쪽은 오히려 이런 뉴스 때문에 특히 보상 금액이나 이런 거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덜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런 때는 그냥 비중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특히 테슬라나 나머지 업체들도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한다. 이런 얘기들 또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기 위해서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격차도 많이 아직까지 커 있는 상황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하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배터리에 관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모아가자라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결국 아시아나 항공의 최종 종착지는 대한항공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세계 10위의 항공사로 우뚝 올라서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네. 기사 보니까 LCC, 그러니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합치게 될 거다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네.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좀 힘을 받고 있더라고요. 항공주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운수 장비 업종 자체가 지갑 변동이 일어날 거다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을 보면서 과거의 현대기아차가 생각이 나죠. 네. 그와 함께 힘들 때는 정부가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구조조정은 보통 어떤 시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그러면 혈세 들어갑니다. 앵커님 월급에서 때는 세금도 일로 들어갑니다. 네. 열받죠? 네. 거기다가 대주주를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땅콩 회항 사건부터 대주주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증시주를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열망하는 건 사실인다라고 네.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업을 봐야 되겠죠. 기업을 봤었을 때 일단 최악의 국면과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그래도 넘겼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항공주 이제 다시 그대로 여객도 받고 화물도 이어지고 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아니죠.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나 이제 여행 보따리 싸야지라고 할 수 있는 심리는 좀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또 추가로 유동성 관련된 쪽에 현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부담은 아직까지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에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다고 하게 되면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산업은행이 개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영권 분쟁 관련된 쪽은 거의 종료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살짝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작은 종목 중에서 한국공항 같은 경우 오히려 그동안 이제 대한항공 쪽의 주력이었다가 아시아나항공까지 같이 네. 케이터링 서비스나 공항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 오히려 매출의 기회가 늘어나죠. 이런 종목들은 흔들리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정말 많이 올라서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우리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 주가 좀 올랐다가 오늘 다시 쭉 빠지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전 세계 증시가 백신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S&P 그리고 다우지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죠. 이 화이자에 이어서 이제 모더나까지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화이자 영하 70도 이하에서 유통을 해야 이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모더나는 냉장 보관 가능하다,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모더나 관련주들 쪽으로 좀 매기가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파미셀도 있겠고요. 뉴욕의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네. 백신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 화이자 이외에 그다음에 뭘까 싶었더니 그다음에 모더나, 그러니까 모더나,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쪽에서 모더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백신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가는 현실인데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맞아야 되겠죠. 2회 접종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2배가 되다 보니까 1억 개가 필요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쪽 문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생산하고 보관은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분말 쪽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임상 3상 이후에 들어가서 나오는 또 어떤 유통 과정은 또 화이자가 또 다시 새롭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일단 부각받을 거는 CMO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MO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 삼성바이오로죠. 삼바, 예. 예, 삼바는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ST팜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주가 영향력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바 그럼 지금 들어가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실까요? 네. 네, 삼바 좋다. CMO 관련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백신 랠리로 인해서 컨택트, 여행, 카지노, 항공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4일 연속, 나흘 연속 200명대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도 심각하고 유럽도 심각하고 네. 근데 이제 딱 언택트, 컨택트 무잘라서 무자르듯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지 언택트, 말자. 컨택트 네. 나누지 말자. 네, 네.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상승을 하고 있어서요. 네, 상승하는 거 이제 백신 효과 때문에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사회적 거리 운동 1.5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또 9시 이후부터는 이제 또 음식점이나 못 가는 거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세분화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일단 1.5 거리 운동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백신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얼만큼 또 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코로나 피해주라고 보는 쪽은 일단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그러니까 한번 수직 올라가게 되면 팔았다가 네.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사는 그런 쪽으로 반복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나누지 말고 네. 일단은 올랐을 때 좀 매도를 취해보고 다시 내려가면 또 들어가 보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